오늘 AI 반도체 브리핑 이어가도록 해볼게요. 제가 최근에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과 유튜브에도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종목들, 특히 리노공업하고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오늘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아주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거는 결국 지금 주도주, 그러면서도 실적이 아주 무난한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모멘텀이 큰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오늘 시장은 상당히 힘겨운 흐름이었죠. 힘겨운 흐름이었지만 반등을 시도하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시장 상황을 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은 게 뭐냐, 지금 시장이 내리는 게 FOMC 관련해서 내리는, 경계감 때문에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FOMC 관련해서 경계감 때문에 내린다면은 지금 이게 외부 변수로 내리는 거지, 실적이 우하향,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살 때는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타이밍, 기업의 실적과 산업의 발전이 올라가는 타이밍에서 그 산업을, 트렌드를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매수하시면 수익이 나는 건데, 시장이 내릴 때 안 좋고 오를 때 좋고 이렇게 일희일비하다 보면은 다소 여러분들 투자의 관점에서는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서 보면은 다들 뭐 비트코인 좋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은 이제 고점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고점이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AI 반도체도 충분히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매물 소화 구간에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통화 정책과 매크로 환경의 방향성이 바뀌는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 코스피가 2600선 초반에 내려온다면, 또는 지금 사실은 벌써부터 반등을 시도하는 게 인상적인데 2600에서 2650 사이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매수 관점을 가지시는 게 좋다. 중장기적으로도 코스피 2700을 돌파할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글로벌 증시가 추세적인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도 굉장히 낮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미국, 중국, 일본 변수 때문에 단기 변동성이 커지는데 트레이딩 매수 찬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테슬라가 전일 밤 미국 증시에서 강세였는데요. 테슬라는 모델 Y의 가격 인상 소식에 전기차 수요 회복 기대감에 반영하며 6%대 급등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최근에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는 삼성 SDI를 매수를 권해드렸는데요. 삼성 SDI는 41,700원, 41,200원, 그죠? 41,200원에 일단 매수를 했고, 3월 11일과 3월 12일 동시에 삼성 SDI 리노공업 에이징랜드를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삼성 SDI는 이때 매수하라고 했는데 바로 올라갔습니다. 3월 11일, 그죠? 3월 12일 시가부터 계속 매수를 권해드렸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3월 11일, 그죠? 12일, 그죠? 계속 매수를 권해드렸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에이징랜드 또한 변동성이 있지만 3월 11일에 매수를 권해드렸는데요. 여기서 바로 급등이 나왔죠, 한번. 이런 관점. 그래서 지금은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내릴 때 과연 우리가 뭐를 매수해야 될까부터 먼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이 광범위하게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기술주 반등에 국내 반도체 2차 전지가 상승할 수도 있지만, 올해 제가 이제 이거 장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올해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이 4회에서 3회로 축소되고 있고 FOMC 경계감도 여전하기 때문에 오늘 BOJ 통화정책 결과 때문에 지금 경계감이 있다. 그래서 미중 갈등 심화 비롯한 각종 이슈들로 업종 차별화 진행 중이고, 수급과 개별 모멘텀에 따른 선별적 접근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ST판 같은 경우를 신규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시켜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제 ST팜은 오늘 제가 이제 89,000원과 85,000원 이런 8만원 이하 뭐 이런 데서는 지지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ST팜 같은 경우는 임상 물량이 생산 중이었던 제론의 혈액암 치료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서 키워드를 잡으면 제론, 그리고 혈액암 치료제 이메텔스타트입니다. 이메텔스타트의 FDA 승인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 2024년 하반기부터 ST팜은 이메텔스타트의 상업화 물량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론의 주가를 보셔야 되는데, 제론의 주가가 이메텔스타트의 FDA 승인을 기대감에 최근에 이제 90%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이 18억 달러. 그죠? 그래서 제로는 최근에 여기서 이제 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미국에 있는 제론이라는 주식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 급등하고 이제 지지점을 또 찾고 또 단기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T팜 또한 사실은 이거를 전체적인 영업이익 컨센서스나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매출액은 이제 3,300억 전후, 영업이익은 400억 전후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2024년 가이던스가 그렇다는 거는 결국에는 ST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성장 자체는 꾸준하다. 그죠? 근데 이제 EPS 기준으로 분석을 쭉 해보고 사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퍼 10배가 아니고 멀티플 기준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PBR도 한 8배까지 올라가서 6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렇게 실적이 20년, 21년을 넘어서면서는 흑자 전환을 성공했고, 그러면서 ST팜도 지금 바닥권에서 반등을 하는 게 인상적인데, 지금 이제 ST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알테오젠하고 그 다음에 레고캠바이오, 제가 오늘 장전에도 이제 레고캠바이오를 이게 보시면은 최근에 에이프릴 바이오하고 네고캠 바이오를 교육시켜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ABL 바이오 같은 경우 신규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었는데,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린 종목이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15,000원, 이때 여기 3월 8일에 교육을 해드렸던 게 15,000원 부근에서는 지지하고 올라갈 확률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ST팜과 에이프릴 바이오 다 제약바이오, 바이오텍 관련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 조금 변동성이 심해요. 제가 3월 8일에 보시면은 14,800원부터는 매수해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은 시가가 15,800원에서 딱 시작하더니 이때 당시에 거래대금이 터지진 않았지만 14,800원과 14,000원 사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교육시켜드렸던 그 3월 8일 자료에 의하면은 14,300원과 14,800원에서는 지지할 확률이 매우 높다.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알테오젠하고 레고캠바이오의 상승과 맞물리면서 에이프릴 바이오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매수를 제가 이렇게 권해드리자마자 30%대 상승이 나왔었고, 지금도 사실 이렇게 이제 올리는 종목들은 평균적으로는 어떤 지지점을 다시 찾고 반등을 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은 단기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일단 ST팜 같은 경우에 실적이 나오고 있는 제약바이오 회사라고 보시면 좋겠고, 경쟁력 레블로질보다 약효가 우수하고 치료 환자 폭이 넓음. 사실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는 그 제약바이오를 어떻게 보면 반도체보다 분석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반도체보다 우리가 서프라이 체인을 분석하는 게 훨씬 어렵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의 모멘텀을 딱 알고 나서 어느 정도의 이게 주가가 바닥권인지 아니면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목표 주가는 어디일지. 사실은 저는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레고캠바이오의 목표 주가가 ST팜보다 높지만 안정성 측면에서는 여러분들 ST팜을 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지금 ST팜을 교육시켜드리고, 마찬가지로 사실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 교육시켜드린 게 이 시점, 여기서 이 박스권을 처음 돌파해, 이 시점, 박스권을 처음 이 지점을 돌파하는 이 지점, 이때 오리온, 이제 이게 오리온 매각 이슈가 있었잖아요. 오리온에서 인수 M&A 이슈가 있었잖아요. 오리온이었나요? OCI 홀딩스였나요? 아무튼 그렇잖아요. 알테오젠은 오리온인가요? 아무튼 이제 오리온 홀딩스하고 OCI 홀딩스가 각각 알테오젠과 레고캠바이오를 인수하면서 이슈가 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관련주들을 지금 AI 반도체가 하락하고 지지부진할 때 관심 있게 보시면은 또 ST팜으로 또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는 딱 나는 한 종목만 사서 수익을 좀 크게 내고 싶어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그런 거예요. 오로스테크놀로지요, 여러분들 시가총액 5천억 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두루두루 설명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시가총액이 1,700억 전후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사셔서 그냥 쭉 끌고 가세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계속 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3,300억입니다. 3,300억에서 5,000억이 되면은 뭐예요? 그렇죠? 40% 이상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가온치스도 보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목표 주가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여기를 또 돌파할 가능성도 있는데 당장 여기서 이렇게 가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야 될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큰 그림을 볼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큰 그림을 볼 때 뭘 봐야 되냐,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AI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난 8년간 엔비디아 AI 컴퓨터 성능 보면은 1000배 증가했습니다. 사실 1000배를 증가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지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 보시면은 이제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10대 기업을 보면은 1990년부터 2000년도, 2010년, 2021년까지 보시면은 그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게 이제 다 연결되는 게 뭡니까? 결국에 이제 빅테크를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 TSMC가 점점 21년부터 이제 점점점 올라오고 있죠. 파운드리 그리고 AI 반도체 엔비디아가 위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TSMC가 이미 뭐예요? 그렇죠. TSMC하고 브로드컴이 이미 테슬라를 앞장섰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과자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브로드컴이 반도체 장비지 TSMC가 반도체 파운드리지 음료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코카콜라는 없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면은 과거에 1990년까지는 뭐 월마트 또 완성차 업체 도요타 그렇죠? 뭐 이런 회사들이 있었어요. 그죠? 뭐 예를 들어 석유화학 업체 이런 들이 있었는데 지금 왜 빅테크 AI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실제 엔비디아도 이번에 GTC 2024를 하면서 제약 바이오 임상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뭐냐면은 뭐예요? AI가 인간이 노력할 수 있는 거에 100배 이상의 효율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좀 쉽게 얘기해서 100배 이상 효율인 거지. 여러분들이 AI 의료, AI 제약 바이오 뭐 여러 가지 슈퍼컴퓨터 또 양자 컴퓨터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터라는 표현이 사실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양자 컴퓨터 뭡니까? 양자 컴퓨터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AI라는 게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기존의 컴퓨터를 뭐 직렬로 우리가 연산을 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AI는 병렬로 연산해야 돼요. 여러 가지 연산을 아주 빠르게 막 복잡 다단하게 연산을 해야 돼요. 거기에 되게 슈퍼컴퓨터, 양자 컴퓨터가 필요한데 그 양자 컴퓨터의 보안 관련해서 어떤 회사가 유망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컴퓨터는 결국엔 이제 AI는 결국에는 뭐예요? 열을 내려야 되고 전력을 많이 소비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LS 일렉트릭 같은 것도 유망해. 근데 이것도 미리 알고 있어야 가만히 추적하다가 신호가 나오면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 76,000, 108,000원 계속 매수하라고 있고 사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제가 4만원, 47,000원 라인에서는 계속 매수를 한 달 내내 도와드린 게 그죠? 이유가 다 있겠죠. 초저전력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런 주식을 살려는 건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미 올라간 주식. 올라가기 전에 신고가 경신의 관점을 보셔야 돼요. 윌리엄 오닐이 신고가 경신을 하는 실적이 우량해질 종목. 그러면서 뭐예요? 재료가 반드시 현 시점에 맞아 떨어져야 돼요. 재료가. 그러니까 지금 애플이라는 주식이 21년 이후에 이제 지금 2024년이잖아요. 24년에 애플이라는 주식이 지금 굉장히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시가총액이. 지금 엔비디아는 지금 시가총액이 저 위로 올라갔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냐? 엔비디아가 지금은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갑이다. 엔비디아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고, 그러면 엔비디아가 여기서 더 못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매물 소화를 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결국에는 AI 반도체 관련 기업인 회사들이 또다시 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 다음 대응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